2025년 1월 LA 전역이 불바다가 됐을 때 CNN 카메라 앞에서 한국인들이 한 행동이 3억 미국인을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감동의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분명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2025년 1월 7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강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산타아나 바람이 시속 160km로 몰아치기 시작했고 5개월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대지 위로 불꽃 하나가 튀었습니다. 그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죠. 단 48시간 만에 25,000채가 넘는 건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었죠. 17만 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고 고속도로는 피난민으로 꽉 막혔습니다. 피난처는 턱없이 부족했고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코리아타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난 지 6시간도 채 되지 않아 코리아타운 한인 교회들이 피난처를 열었습니다. 순식간에 밥솥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김치찌개, 된장국, 흰쌀밥, 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찾아오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한 교회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냥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한국인답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밥부터 챙기는 그 마음이요. 코리아타운 상인들도 나섰습니다. 식당들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슈퍼마켓들은 생수와 식료품을 무상으로 배포했습니다. SNS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와서 드세요라는 글이 퍼져나갔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피난민 중에는 한인 커뮤니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백인, 흑인, 라틴계, 아시안 막론하고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국자로 밥을 퍼주고 국을 떠주고 고개를 끄덕이면 더 담아줬죠. 퇴역군인 출신의 미국인 제임스 워커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라크 전쟁터에서도 이런 따뜻함은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CNN, MBC, ABC가 앞다퉈 코리아타운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훨씬 빠르고 훨씬 따뜻했다고 했죠. 그런데 왜였을까요?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핵심인데요. 이 모습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1992년 LA 폭동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코리아타운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 상점 수천 곳이 불타고 약탈당했죠. 그 처참한 시간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소방차도 코리아타운에는 늦게 왔습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한인 커뮤니티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도왔던 경험이 DNA처럼 새겨진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도 안 왔으니 우리는 가야 한다는 마음이랄까요? 여기에 한국 문화 특유의 정이 작용합니다. 정이란 한국어로 쉽게 번역되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애정, 유대감, 공동체 의식이 한데 뭉친 감정입니다. 한국인들은 남이 힘들면 내일처럼 느끼는 문화가 있거든요. 특히 밥을 나눠 먹는 것. 이게 정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미국 문화권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주로 기부금이나 물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직접 갑니다. 직접 밥을 짓고 직접 손을 잡아주고 직접 눈을 마주칩니다. 이 차이가 3억 미국인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반응은 어땠을까요? CNN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수만 개의 반응이 달렸습니다. 코리안 BBQ 레스토랑트 오너 스테이드 언드 패드 헌드러즈 어브 레퓨지즈 포프리. 이런 제목의 영상이 조회수 5천만을 넘겼습니다.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글은 이런 내용이었죠. 나는 30년 동안 한국인 이웃들을 그냥 지나쳤는데 이들이 우리 가족을 구했다고요. 이 한 줄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틱톡에서도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80대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국을 퍼주는 영상, 1.5세 한인 청년이 영어로 피난민들을 안내하는 영상이 수천만 회 재생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 영상이 특히 미국인들을 울렸습니다. 집을 모두 잃고 망연자실한 백인 노부부가 코리아타운 교회 앞에 차를 세웠을 때 한국인 봉사자들이 달려나와 짐을 받아들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무릎을 낮추고 노부부의 발에 슬리퍼를 신겨드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죠.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이 압권이었습니다.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This is what humanity looks like. 인류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이었죠.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타주에 사는 한인들도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뉴욕, 시카고, 시애틀에서도 한인 단체들이 모금을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수억 원 규모의 지원이 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조직적으로 기획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가 내가 뭔가 해야겠다고 느꼈고 그게 모이고 모여 엄청난 힘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이 가진 역사적 의미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한인은 늘 조용한 소수로 여겨져 왔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사회적 발언은 자제하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죠. 행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LA 시장 캐런 베스는 기자회견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커리어타운 became a beacon of hope and the city needed it most.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났다는 말이었죠. 이 말이 한인들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1992년 폭동 때 지켜봐주지 않았던 미국 사회가 33년이 지나 이제야 한인 커뮤니티를 제대로 바라보게 됐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서러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난은 평등합니다. 불은 부자 동네도 가난한 동네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결국 사람이거든요.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따뜻한 밥 한 끼와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언어도 문화도 인종도 넘어 사막 미국인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어려울 때 내미는 손 하나가 수십 년의 편견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리아타운 어느 교회 주방에 식지 않은 밥솥처럼 따뜻하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